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옹벽 붕괴,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80mm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도심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에 갇힌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3시간의 집중호우에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100여 건에 이르렀는데요. 어제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는 1920년 이래 10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를 줄이는 건 하기 나름이겠죠. 막바지 장마,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서 태릉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방법이 거론되자 개발 이슈와 별개로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군만을 위한 골프장을 운영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골프장의 공식 명칭은 체력단련장. 전국 27군데 이런 군 소유의 골프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태릉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66년에 개장이 됐습니다. 군 골프장은 비용이 민간 골프장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대부분 퇴역 군인이나 현역 군 간부들이 이용하는데 골프장 운영 비용은 국방부에서 군인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불합니다. 운영 비용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방부가 골프장에 투입한 비용이 5,483억 원에 이릅니다. 체력 증진이 필요한 일반 사병보다는 대부분 간부들이나 퇴역 군인들이 쓴다. 체력단련장이란 이름이 무색하죠. 거기다가 운영비만 5천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니 참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6월부터 쏟아진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중국 남부 양쯔강 중하류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이 최고 수위에 근접하면서 수압에 의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댐이 한계 수위를 넘어 범람하거나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다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하고 이 지역에 건설된 9개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지 전문가들과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된 방사능이 쿠르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좌중국우 일본, 이거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앞으로도 집중호우는 이례적 현상이 아닌 일반적 경향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발등에 불입니다. 저부터라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캐려했다는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인지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의심도 한다. 윤 총장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 자기 감싸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후에 외부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을 초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심의위에 낼 예정이라고 하죠. 수사팀과 정반대의 의견인데다가 수사팀과 신청인 사건 관계자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이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자기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철진한 색깔론 공세로 얼룩졌습니다. 과거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 후보자 경력이 표적이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은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아닌가 국민께 나는 이제 버렸다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개적 사상 전향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태 의원은 거듭 전향 여부를 따졌습니다. 장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 자리가 사상 검증 무대로 변질됐습니다. 서기 2020년에 꺼내든 색깔론이라 고질병을 넘어서 불치병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직 대한민국 생활에 어리둥절 적응이 안 된 건지 저도 한번 따져 묻고 싶네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